이번 동영상에서는 리버스 바이어스가 인가되어 있는 PN 정션을 축전지로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PN 정션을 캐패시터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요. 지금 이 그래프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0V가 인가되어 있는 붉은색 선에 대비해서 리버스 바이어스로 0.5V, 마이너스 0.5V죠. 0.5V가 인가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스페이스 차지를 보고 계십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디플리션 위스가, 디플리션 영역이 더 확장이 되죠.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어노드 쪽, 오른쪽에 있는 어노드 쪽에서 바라봤을 때 어노드 쪽 근처에서는 원래 네거티브 차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0V에서요. 그런데 마이너스 0.5V를 어느드 쪽에 인가했더니 더 많은 네거티브 차지가 생겨난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드 쪽 입장에서는 중간에 0V였을 때 얼만큼의 차지가 있었는지는 차치하고 내가 추가적으로 바이어스를 음의 전압을 인가를 했더니 음전화가 유도가 되더라. 그러므로 이것은 캐패시터다 라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평행판 축전지 혹은 MIM 캐패시터하고 좀 달라서 우리가 PN 정션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캐패시터라고 생각을 하면 유전체가 양쪽에 금속판에 의해서 샌드위치된 형태를 생각을 하죠. 이런 경우라면 0V를 인가를 했을 때도 메탈과 메탈 사이의 양쪽에는 각각 0의 전하량이 인가가 유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드 쪽에 양의 전압을 걸게 되면 어느드 쪽 근처에 양의 전하가 모이게 되겠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적인 상황인데요. 반면 PN 정션을 우리가 캐패시터로 사용할 때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심지어는 0V가 인가된 평형 상태에서도 우리는 P타입 영역 쪽의 네거티브 차지와 그리고 N타입 영역 쪽의 포지티브 차지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느드 쪽에 양의 전압을 걸어주게 된다면 그러면 네거티브 차지가 있었던 양이 더 적어지게 되면서 더 적은 네거티브 차지는 더 많은 포지티브 차지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포지티브 차지가 추가적으로 생긴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세 개의 그래프 중에서 세 개의 그림 중에서 가장 밑을 보시면 이것은 만약에 네거티브 전압을 어느 쪽에 인가하게 되면 더 많은 네거티브 차지가 모이게 돼서 그래서 더 적은 포지티브 차지가 모이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캐패시티브하게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핵심은 0V일 때 기본적으로 양쪽의 0의 전하가 모이는 것이 아니고요. 0V일 때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전압을 양으로 혹은 음으로 인가하였을 때 그에 맞춰서 양의 전압을 걸어주면 양의 전하가 생기고요. 음의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추가적으로 음전하가 생긴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까지 정성적으로 말을 했는데요. 캐패시턴스를 직접 구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어주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0V와 리버스 바이어스 사이에 평균적인 캐패시턴스는 디플리션 폭이 증가함으로써 생성되게 되는 그 네거티브 차지의 양을 볼티지 걸어준 만큼 리버스 모드에서의 바이어스 전압값만큼으로 나누어 주면 될 것입니다. 이걸 실제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는 N쪽에 3 곱하기 10의 17승 퍼 큐빅 센티미터의 도핑이 있고
P쪽에 2 곱하기 10의 17승 per 큐빅 센티미터의 도핑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0V와 마이너스 0.5V를 인가를 했는데요. 그럴 경우에 디플리션 폭이 각각 대략 얼만큼 늘어나냐면 N타입 영역 쪽에서는 한 10나노 정도 더 넓어지게 되고요. P타입 영역 쪽에서는 한 15나노미터 정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 두 개가 폭이 늘어나는 것이 서로 다른 이유는 왼쪽의 N타입과 오른쪽의 P타입 영역의 도핑 덴시티가 달라져서 그렇겠죠. 어쨌든 이 늘어난 폭으로부터 전하량이 얼만큼 더 추가로 유도가 되었는지를 계산해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로부터 이 델타 Q 값을 우리가 인가해 준 전압값인 0.5V로 나눠주게 되면 이 캐패시터, 이 PN 정션에 대한 캐패시턴스를 단위 면적당 값으로 구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구해진 이 디플리션 위스와 캐패시턴스와 디플리션 위스 사이에 관계가 있게 되는데요. 그것은 아주 간단하게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가장 마지막 식처럼 캐패시턴스는 입실론, 실리콘의 유전율이 되겠죠. 이 문제에서는 그것을 디플리션 위스로 나누어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여기 식이 마치 디플리션 위스만큼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전극판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캐패시턴스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전압을 더 인가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이 소신호적인 개념임을 유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현재 디플리션 위스가 W 디플리션이라고 돼 있으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전압을 더 포지티브든 네거티브든 인가를 해주게 되면 생성이 되는 유도가 되는 그 전하량들은 양전하와 음전하가 얼만큼 떨어져 있을 거냐면 바로 W 디플리션만큼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펙티브하게는 마치 양전하와 음전하가 W 디플리션만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실리콘 물질이 채워져 있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캐패시턴스가 디플리션 영역의 폭에 반비례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디플리션 위스의 바이어스 디펜던스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어주게 되면 그에 따라서 디플리션 폭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특정 바이어스 의해서의 캐패시턴스 값은 이퀄리브리움 상태에서의 캐패시턴스 값인 C 낫에 대해서 바로 다음과 같은 관계식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리버스 바이어스가 더 많이 인가가 되면 인가가 될수록 캐패시턴스 값은 더 작아지게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